안녕하세요 여러분, 쌤 애카데미의 조은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PT Core 20일 완성을 함께 할 건데요. 자, 그 시작인 오리엔테이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PT Core란 Computer Based English Test로서 컴퓨터로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느 영어 시험과 같게 speaking, writing, reading, 그리고 listening 영역을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 보는 시험이죠. single test. 그리고 보시면요, 이제 시험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IELTS랑 또 다르게 작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친근한 그런 테스트 센터에서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2시간 내에 보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PT Core입니다. 먼저 이 PT Cor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캐나다로 영주권을 받으러 가시거나 혹은 이제 시민권을 받으실 때 많이 보는 시험이죠. 물론 이거 외에도 셀프입처럼 여러분이 캐나다 쪽에 유학을 가시거나 취업을 할 때도 보는 시험이 이 PT Core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셀피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IELTS 대신 보시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할 때 보시는 시험이 바로 이 셀피이고요. 똑같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4가지 영역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민에 특화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캐나다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퓨터 기반 시험이고 결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4에서 5 영업일이니까요. 주말에는 여러분이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일부 섹션에서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그 외의 섹션은 또 사람이 개입하는 또 그런 시험이 셀피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시험이 IELTS예요. 학업, 이민,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되고요.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의 4가지 영역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킹 부분은 실제 사람 평가관, 감독관과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 외의 시험 같은 경우는 종이 혹은 컴퓨터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그날 오전에 다른 영역 시험을 보셨다면 오후 막 5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독관과 대면으로 20분 동안 스피킹 하는 게 요 스피킹 부분 IELTS 스피킹 섹션이고요. 혹은 다음 날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때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그날 보지 다음 날 보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시험 결과는 시험 이후 약 13일 이내에 제공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riting 및 Speaking 섹션의 경우 사람이 채점을 한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학업, 이민,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PT Core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일까요? 일단 먼저 보시면요, 캐나다로 유학 가시거나 이민 가시거나 혹은 취업을 할 때 보는 시험이 이 PT Core입니다. 그럼 셀피하고 IELTS랑 뭐가 달라? 할 수 있는데, 자, 요겁니다. 최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AI가 여러분의 시험을 평가하는 시험이 이 PT Core예요. 사람이 채점을 하지 않고요. 사람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PT Core 시험 결과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따로 여러분이 그쪽에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PT Core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연방 국가, 커먼웰스 국가들이죠. 얘네들의 다양한 액센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액센트를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액센트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보시면 115가지의 다양한 억양, 즉 액센트 인식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좋냐? 일단은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이 PT 하시면 PT 아카데믹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PT 아카데믹을 봤던 사람들이 PT 코어를 봤을 때 스피킹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얘네가 우리 막 한국어 액센트, 일본어 액센트,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 뭐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이제 전 세계 한 115가지의 다양한 외국인의 영어 액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발음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core 이게 발음이잖아요. 발음 맞았는데 내가 약간 한국식으로 발음했어요. core 혹은 중국식으로 core 이렇게 발음했어도 이게 충분히 얘가
영어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피킹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요, 모든 시험은요, 단 2시간 이내, 솔직히 얘기하면 한 135분 이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이내에 완료가 되고요. 성적 조회는요, 48시간 이내에 제공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 만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 일정은요, 25시간 전까지도 날짜, 시험 장소,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이 유연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AI가 채점하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속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실력이 이게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실력이 56점이 아니에요. 한 40점대거든요. 근데 AI가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충분히 56점 받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가요, AI가 채점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메리트가 있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PT 시험 보실 때 무엇을 꼭 준비하셔야 되냐? 여권 가져가셔야 돼요. 여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필요 없고요. 주민등록증 필요 없고요. 학생증 필요 없고 외국인 등록증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저 여권 안 가져왔어요. 저 혹시 다른 걸로 안 될까요? 아니면 여권 사진은 안 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야 돼요. 28만 6천 원 날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나라에 따라서 그 PT 콜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국에서는 현재로 28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이제 뭐 손 스캔하고 그래서 다 들어가게 되면요. 참고로 여러분 주머니 혹은 뭐 여기 뭐 몸 안쪽에 뭐 이런 거 다 치우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안경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경을 벗은 다음에 스캔을 좀 해봐요.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도청 장치랄지 아니면 도찰 장치 같은 거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 없겠지만,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먼저 갖고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래서 모는 종이랄지 아니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펜, 모는 종이 코팅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커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펜을 줍니다. 보통 한 2개 정도 줘요. 그리고 이제 지우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게 충분히 여러 장인데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쓰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 장수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이 마커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좀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 뭐 쓰려고 할 때 안 써지거든요, 마커펜은. 그래서 뚜껑을 꼭 닫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헤드폰이랑 마이크가 달린 이 헤드셋을 제공하는데요. 요것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 학생 중에서 좀 스피킹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딴 거는 막 80점 받은 것도 있고 막 67점, 왜냐면 스피킹이랑 교차점 되는 게 있으니까 막 이런데 스피킹만 30점이 나온 거예요. 32점이었나?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 자기가 처음에 시험 들어갈 때 이 마이크 녹음하는 거를 좀 했었는데 되게 한 저기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원래 이런가 하고 좀 별말 없이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가 제대로 들리는지 꼭 확인하고 이상하면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자리를 바꾸던지 혹은 이제 뭐 이 헤드셋을 바꾸던지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물통,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엘츠 같은 경우는 물통 같은 경우 이렇게 라벨을 제거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PT는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권이랑 이 필기도구밖에 못 갖고 들어가요. 필기도구도 그 시험장에서 주는 걸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럼 기존에 여러분이 PT 정보를 좀 찾아볼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뭐냐? PT 아카데믹입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AI가 평가하고 시험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되고요. PT 콜보다 약간 더 길어요. 그리고 호주 및 영국 액센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험인데요. 뭐 사실은 뭐 20%는 캐나다도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영국이랑 호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는 얘는 만약 그날 오후에 본다면요. 그날 밤에 보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말에 보셨으면 아마 월요일쯤에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24시간 내로 시험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주로 호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쪽 이민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죠. 얘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academic. 무슨 말이냐? 학술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PT 콜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이 좀 더 어렵고 학술적인 지문,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anthropologist, archaeologist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나옵니다.
물론 PT core에서는요. 그런 건 굉장히 여러분이 마주칠 그런 어려운 약간 학술적인 단어들은 여러분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좀 더 일상생활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시험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PT core speaking and writing. 자, PT core는요. 스피킹하고 writing부터 시험을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46분에서 67분 정도 됩니다. 46분에서 67분? 뭐 어떻게 20분이나 차이가 나요?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운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read aloud 6문제, 뭐 어떤 분들한테는 저기 answer short quiz 5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write email 이제 2문제 나오는데 뭐 다른 분들한테는 이 read aloud가 7문제, 그리고 뭐 describe 이제 4문제. 그래서 막 이렇게 요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요. 맞습니다. 67분 정도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문제 수가 각각 좀 다 적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46분 안에 또 시험을 끝낼 수 있고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문제 유형 및 순서를 잠깐 볼게요. Personal Introduction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요. 준비 시간이 25초 정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이 30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개수는 1개예요. 그런데 얘는 채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좀 입을 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personal introduction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55초잖아요. 이 시간에 템플릿 같은 걸 막 적으세요. 근데 이제 템플릿 적는 것도 좋긴 한데 템플릿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누가 자고 있는 누가 툭 건드리면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플루언스 때문에, 유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템플릿을 미리 외워달라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read alou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채점이 되는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초 준비 시간과 준비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초에서 40초 동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 개수는 6개에서 7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repeat sentence, 약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각 강의마다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repeat sentence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말하는 문장을 듣고 바로 따라 말하는 건데 얘는 준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40초 동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40초 동안 말할 정도로 긴 문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다음에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cribe image 같은 경우는요. 25초 동안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초 동안 말씀을 하시는 영역이 바로 describe image입니다. 도표나 혹은 순서도 그리고 사진 같은 게 나오고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respond to situation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준비 시간 20초, 그리고 말하는 시간 40초입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 같은 경우는 40초 정도를 다 준비 시간이 주어지죠. 아니, 말하는 시간이 주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저한테 4문제가 나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템플릿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answer short question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단답으로 한두 단어 정도로 대답하는 건데요. 준비 시간 없고요. 10초 동안 말씀하시는 거고 문제는 5개에서 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아카데믹보다 훨씬 쉬워요.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summarize written text 같은 경우는 어떤 200자 내로 되는 지문들이 나오고요. 200자도 안 될 거예요. 지문들이 나오고 준비 시간 없고 10분 안에 요약을 하시는 건데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write email 같은 경우는 정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답장을 이메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분 정도가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문제 수는 많지 않죠.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조금 각각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ersonal introduction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이제 25초 준비 시간, 30초 동안 말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목을 적당히 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 뒤에 바로 read aloud여서 어떤 지문을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래도 이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지 말고 목을 좀 푼다랄지 긴장을 내린다랄지 아니면 정말 뭐 가장 최악의 경우는 하지만 템플릿을 쓴다랄지 이런 경우를 조금 대비해두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채점되는 유형이 바로 이 read aloud예요. 그래서 30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30초에서 40초 동안 지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60자 이내로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인 건요. 여기 보시면은 지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단 옆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얘를 보통 60자 이내로
구성된 지문이거든요. 아카데믹보다 훨씬 지문이 적어요. 지문 글자 수가. 그래서 얘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정말 다행히 학술적인 지문은 안 나와요. 근데 학술적인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좀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 PT Core 강의에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peat sentence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어민이 한 문장을 3초에서 9초 정도 길이의 문장을 딱 한 문장만 딱 얘기하는데 그거를 듣고서는 한 번 듣고선 바로 따라 말해야 돼요. 준비 시간도 없어요. 뭐 적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초 동안 이제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3초에서 9초짜리를 40초 동안 얘기하면 fluency, 즉 유창성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얘기하거나 약간 더 빠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1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와요. 시험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beginning in 5 seconds. 그다음에 이제 막 얘가 얘기하고 나면요. 바로 여러분이 따라 말하는 겁니다. 40초 동안. 물론 이제 최대한 10초 내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떤 문장을 듣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또 강의에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사기꾼 같네요. 약간 들어보니까 사기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escribe imag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순서도 뭐 물 끓이는 라면 만드는 건가요? 파스타 만드는 거 막 약간 그런 순서도네요.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bar graph, line graph 그리고 파이 차트 같은 도표가 나와요. 근데 막 아카데믹처럼 복잡한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 PT Core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도 그렇지만 사람이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좋아하는 그런 유리의 템플릿을 좀 사용해주면요. 완전 어색하고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얘네가 점수를 줍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초 정도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40초 동안 말하는 건데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PT 아카데믹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보들은 PT 아카데믹 거를 찾아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왔어요. Respond to a situation 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요. 이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한 거를 내가 실제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는 게 이 respond to situation입니다. 그래서 20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4초 동안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럼 20초 동안 이 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인 게요. 이 문제를 읽어줘요. 이 문제를 읽어주는 그 시간 플러스 20초 동안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준비할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막 적은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말씀하실 때 굳이 여기 있는 단어들을 막 바꿔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60자 이내로 구성된 이런 지문들이 나오고 이걸 원어민이 읽어줍니다. 얘는 2문제에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4문제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문제를 한 문제는 그냥 그렇게 보고 한 문제 되게 잘했어. 4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망치고 한 문제 그냥 그렇고 2문제 되게 잘했어.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이거 망쳤으니까요. 확률적으로 얘가 더 시험 점수를 잘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늦게 끝나서 그렇지 문제 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절망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의 마지막 부분이죠. Answer short question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 시간도 없고 10초 동안 말하는 건데 단답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repeat sentence랑 좀 비슷하죠. 아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얘는 준비 시간이 없고요. 10초 동안 말하는 거고 그리고 3초에서 9초 정도의 길이의 질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재밌는 게 답이 틀려도요. 내가 말만 하잖아요. 영어로 말만 하면요. 스피킹 점수는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자, 스피킹 다 끝났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writing이죠. Summarize written text가 있습니다. 뭐 적혀진 지문을 보고 요약하는 거 바로 맞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25자에서 50자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처럼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요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Summarize Written Text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10분 동안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걸 그러는데 25자에서 50자를 10분 동안 답변한 거면 어떨까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까지 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200자 이내로 단어로 구성된 지문이나 이메일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 문제에서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여러분 또 걱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PT 아카데미가 다른 게 아까 respond to question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바로 write email이에요. 이메일 적어라. 왜냐하면 아카데믹에서는 요게 이 에세이를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에세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메일 적어야 됩니다. 일상생활 영어로 쓰는 게 PT 코어여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120자 이내 단어로 구성된 어떤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나와요. 그거 보고 여러분이 9분 동안 120자 이내로 이메일 쓰는 거고요. 당연히 준비 시간 없습니다. 이 9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리딩 같은 경우는요. 총 27분에서 38분 정도가 주어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앞에 writing, speaking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reading은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이 27분에서 38분을 여러분이 잘 배분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reading and writing, filling the blanks가 있습니다. 빈칸 단어 고르기고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얘가 사실 배점이 좀 높거든요. 이 배점에 관련된 얘기는 또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multiple choice question, 즉 객관식입니다. 근데 multiple answers잖아요. 다답형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2개 이상이에요. 얘는 이제 한 문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반대로 multiple choice question, single answer, 단답형 문제가 있어요. 얘도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고요. 당연히 객관식이죠. MCQ가 원래 객관식이잖아요. 그리고 reorder paragraph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어떤 거를 하나의 문단으로 맞추는 게 바로 reorder paragraph고요. 얘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같은 경우는요. 여기 또 있는데 왜 또 쓰세요? 잘못 쓴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조금 다른 유형의 fill in the blanks거든요. 사실은 PT에서 fill in the blanks는 총 3유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얘는 빈칸 내 단어 고르기고요. 왜 똑같은 건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얘도 약간 배점이 높죠. 뒤로 가보시면요. 먼저 제가 아까 배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fill in the blanks, reading and writing 영역이 포함되는 거고요. 4개의 단어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지문당 4개에서 6개 보기 중 고르는 건데 잠깐만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딱 누르면요. 여기 단어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4단어 중에서 요 지문에 요 빈칸에 들어갔을 때 맞는 단어를 고르는 게 이 fill in the blanks인데요. 그래서 이 4개의 단어 보기가 있다는 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문당 4개에서 6개의 보기가 있다는 건데요. 보기는 고르기가 아니라 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여기는 5개의 그 문제가 있네요. 여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문당 4개에서 6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5개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얘네들 200자 이내로 구성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문제에서 6문제가 세트로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된 게 5개에서 6개 정도가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multiple answers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객관식 문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개 이상의 답변을 골라야 돼요. 막 3개일 수도 4개일 수도 있고 전부 다 답일 수도 있어요. 약 5개의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27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빨리 보고서는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사실 기존의 아카데믹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PT 코어를 보셨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정성 들여서 보되 막 3분씩 푸실 필요 없고요. 한 1분 내로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문제당. 자, 그 다음에요. 못해도 1분 20초? 30초? 예. 그 다음에 reorder paragraph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개, 사실 이렇게 옮겨가는 거거든요. 지금 순서를 맞춰놓은 건데, 이게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오케이?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맞는 순서가 5, 3, 4, I'll just say 2 and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jumble 돼 있거든요. 맞는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는 걸 내가 이렇게 가서 맞추는 게 이런 문제가 바로 reorder paragraph입니다. 그래서 얘는 5개 보기가 있는 지문이 나오고 뒤죽박죽된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맞추는 거고요. 보통 얘네들은 110자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들이고요. 약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얘도 사실은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 뭐 60점 이상이다.
뭐 그럴 경우는 또 시험 볼 때 정성스럽게 풀어주셔야겠죠. 또 방법도 제가 30일 완성에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또 reading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다른 fill in the blanks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얘는 6개에서 8개 단어 보기가 있는 지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시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문들이 이렇게 보기가 막 있어요. 그럼 얘를 맞는 데다가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보기를 알맞은 빈칸에 드래그하기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 딱 쓰여져요. 그래서 80자 이내 단어로 구성된 지문이고요. 아까 fill in the blank reading and writing보다 훨씬 지문이 짧죠. 그리고 약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 혹은 최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려질 문제는 안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강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객관식이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싱글 앤서잖아요. 한 개의 답변만 고르시면 돼요. 약 4개의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110자 이내로 구성된 지문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리딩에. 그리고 제일 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만큼 여러분이 이제 정성스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막 1, 2점이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름 정성스럽게 풀면요. 그래도 고득점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리딩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리스닝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리스닝이. 그래서 얘는 총 30분에서 37분 정도. 앞에 애들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약간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물론 리딩도 27분에서 28분이었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아카데미랑 같아요. Summarize spoken text라고 해서 어떤 지문을 아까는 Summarize written text 같은 경우는 지문을 보고선 요약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지문을 듣고 요약하는데 8분 내로 요약하셔야 돼요. 문제 개수는 1개에서 2개가 나옵니다. 얘는 좀 많이 나오면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이제 라이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고 문법이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템플릿을 쓰지만. 그래서 좀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이 좀 내가 틀려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Multiple choice question, multiple answers. Multiple choice question, single answers가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고요. 얘는 답이 여러 개, 그리고 얘는 답이 1개. 인 거죠. 그래서 한 문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맞아요.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험 볼 때 정성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이것도 또 나왔죠? 이제 마지막 fill in the blanks인데요. 얘는 listenin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거기 중간중간 단어 빈칸들이 있거든요. 이 빈칸 단어를 듣고 받아 적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select missing word라고 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얘는 하나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PT에서 가장 배점이 낮은 애거든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그랬고요. 실제로 이제 코어를 본 학생분들도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충 안 풀거나 대충 풀었어도 어차피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highlight incorrect words예요. 자, 얘는 틀린 단어를 고르는 건데요.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지문을 어떤 원어민이 막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단어가 막 몇 개가 잘못돼 있어요. 그거를 듣고서는 파악한 다음에 그걸 눌러야 돼요. 잘못된 단어를. 이게 바로 highlight incorrect words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write from dictation인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repeat sentence 기억나시죠? 원어민이 하는 문장을 듣고서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Write from dictation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하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ummarize Spoken Text 같은 경우는 총 8분 동안 듣기를 하고 요약하는 건데 이제 준비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듣고 요약하는 거 다 해서 8분에 충분히 남아돕니다. 시간은. 왜냐하면요. 20자에서 30자로밖에 요약 안 해도 되거든요. 듣고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리스닝도요. 45초에서 75초로 구성된 녹음이고요. 원어민이 말해주는 어떤 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전달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여기다 타이핑 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제 모든 듣기는 볼륨을 다 조절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것들은 내가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놔도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이 처음에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약
약간 너무 귀가 아프지 않은 상태까지 내가 약간 큰 듯하게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녹음은 또 목소리가 좀 작기도 하고 어떤 녹음은 목소리가 좀 크기도 하거든요. 근데 큰 거는 조금 귀가 아파서 그렇지 다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작은 게 문제인 거지. 그걸 기억해 주세요. 너무 크게 하면 또 여러분 귀 아프니까요. 적당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멀티플 초이스 퀴즈, 멀티플 앤서스는요. 아까 리딩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단지 그냥 듣고서 말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약 6개에서 7개의 보기가 있는 객관식 질문이고요. 아까 거보다 더 많네요. 5개였는데 아까는. 그다음에 2개 이상의 답변을 고르시면 돼요. 멀티플 앤서스니까요. 네, 그다음에 50초에서 90초로 구성된 녹음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동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별로 점수대 안 높을 거 아니야. 객관식이니까 대충 이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찍어 누른 다음에 넘어가야겠다 하고 싶으시죠? 리딩은 그게 가능해요. 리딩은 가능한데 리스닝은요. 여러분 이거 다 들을 때까지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풀 수밖에 없어요, 문제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filling the blanks, 빈칸 채우기 나왔고요. listening 문제죠. 이 같은 경우는 5개에서 6개의 빈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빈칸이 막 있어요. 얘는 답이 collection이고 얘는 뭐 current 이런 거 듣고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받아 적어야 되고요. 스펠링 틀리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아들으셨더라도 스펠링이 틀리면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 꼭 기억해 주시고요. 30초에서 60초로 구성된 녹음입니다. 얘는 동영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글로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적더라도요. 여러분 이제 일단 빨리빨리 적어야 돼요. 왜냐면 지나간 거는 여러분한테 절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single answer인데 얘도 느낌이 오시죠? 채점되는 영역 중에서 이제 가장 미미한 점수를 차지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싱글 앤서 부분들은 대부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 4개에서 5개의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고요. 리딩이랑 똑같아요. 단지 동영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한 개 답변.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정도로 구성된 녹음이고요. 한 문제에서 2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안 중요한 애가 select missing word인데요. 약 4개에서 5개의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 아까 걔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한 개 답변 고르는 거고 근데 더 짧아요. 20초에서 70초 정도로 구성된 녹음이거든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삐입 하는 데 있어요. 그 삐입이 뭔지를 맞추는 게 이 select missing word예요. 집중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점수대가 조금 높은 애로 알려져 있는 애가 바로 이 highlight incorrect words죠. 녹음과 다르게 적혀있는 단어를 고르는 건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듣다가 여기 assistants인데 students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 assistant 써있는데 이 말하는 원어민이 말할 때 students라고 있잖아요. 빨리 눌러야 돼요. 그래서 please choose, please decide인데 얘가 choose라고 써있잖아요.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있다가 땅땅땅땅 누르는 거거든요. 다르게 들리는 거를. 근데 이건 약간 영어 실력보다는 순발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해서 동체 시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거 틀리거든요. 근데 틀리는 게 제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에이징 커브 때문에 틀려요. 눈이 빨리 못 움직여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기초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시험 보기 한 뭐 길면 일주일, 짧으면 한 2, 3일 전에 요걸 좀 연습하고 가시면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녹음과 다르게 적혀있는 단어들을 고르는 거고요. 15초에서 50초 정도로 구성된 녹음이고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금 알더라도 틀릴 경우는요. 차라리 2문제가 나오는 게 안전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rite from dictation이에요. 자, 듣고서는 받아 적는 문제인데요. 녹음된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3초에서 5초 정도로 구성된 녹음이고요. 더 짧네요. repeat sentence보다. 그리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듣고서는 받아 적으면 땡. 그리고 이제 뭐 문법이나 스펠링이나 단수 복수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얘는 약간 기출문제에서 좀 정해져서 나오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걸 또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PT 아카데믹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기존의 PT와 뭐가 다르냐? 스피킹 강의 요약하기 부분이 달라요. 첫 번째 스피킹에서는요. 자, respond the situation이었죠? retell lecture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30초에서 90초짜리에 원어민이 하는 여러분이 그 전공 분야는 아무 상관없어요. 막 biology, geology,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메디칼 분야까지 막 얘기하거든요. 그걸 듣고선 요약하는 게 기존의 PT 아카데믹이라면요.
그 PT core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이 주어지고요. 여러분이 거기 대답하는 게 요 PT core의 speaking 부분, respond to a situation입니다. writing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문 요약하게 나오는데 이 지문도 학술적인 지문이 아니거니와 원래 이제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한 줄 요약하는 건데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훨씬 짧아요. 그래서 훨씬 잘 요약하실 수 있을 거고요. 라이팅 편지 쓰기 및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라이팅이 또 편지 쓰기가 나오죠. 에세이 대신에. 요것도 이메일 형식만 좀 잘 맞춰준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리스닝에서 지문 요약하기가 나오는데 얘도 학술적인 게 아니라 훨씬 이제 캐주얼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고요. 요거를 또 요약하는 것도 거기 이제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70자로 요약하는 건데 우리는 30자로 요약하는 겁니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세한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read aloud, 지문 보고 읽는 거, 지문의 길이가 짧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요, core가. 그 다음에 repeat sentence,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그 describe image, 반은 도표, 반은 순서로만 그림이 나오는데요. 얘도 훨씬 단순합니다. 그리고 answer short question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뭐 스웨즈 운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PT 아카데미에 물어보는 질문의 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뭐 before, 2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2 decades가 뭐예요? 그런 거 물어봐요. 20년이잖아요. 20 years.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summarized written text 같은 경우는요. 한 줄 요약하기가 아니라 75자 한 줄 요약하기거든요. PT 아카데믹은. 근데 우리는 25자에서 50자로 그냥 요약하기예요. 뭐 여러 문장으로 됩니다. 그리고 reading 같은 경우는요. 파트가 학술적인 지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쉽고요. 그리고 학술적인 지문이 나와도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문이 나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이죠. 그냥 뭐 잡지 같은 거 읽다가 이제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summarized spoken text listening에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20자에서 30자로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얘도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8분이나 주잖아요. 그다음에 write from dictation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bicentennial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PT 아카데믹에서 나오는 문장과 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더 쉽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PT core 20일 완성과 PT core 30일 완성의 차이는 무엇이냐 보시면요. PT core 20일 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수가 20강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핵심 유형들을 마스터하는 그런 핵심만 딱 구성된 강의가 바로 PT Core 20일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답하기, answer short question이라든지 객관식 문제들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문장 배우, reorder paragraph, 그리고 빠진 단어, select missing word, 가장 점수가 낮은 애 이런 것들을 다 뺐어요. 높은 점수 때만 좀 목표를 하는 그런 강의가 20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PT Core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점수대가 원하는 게 뭐 42점이다. 하나 50몇 점이다. 50점대 중반 이하다. 그럴 경우는 요걸 또 선택해 줘도 되고 고득점이라고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요걸로 보시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20일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PT 30일 완성 같은 경우는요. PT 코어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PT 코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유형들을 집중 공략하여 고득점의 지름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30일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배점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요. PT Core 20일 완성을 들어하는 이후 핵심에 집중한다. 20일 완성 같은 경우는요. PT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앞에서 보는 그 핵심 문제들 유형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불필요한 내용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막 1점짜리, 3점짜리 있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시간 절약. 20일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험 준비를 하고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이다. 물론 20일 완성이라고 해서 20일 동안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훨씬 몇 배로 더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요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시험에 임하는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노하우 등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이 PT 코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실전과 유사한 연습 문제들을 푸시고요. 혹시 실전과 같은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하고 시험 당일에 대한 불안감을 확 줄여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PT 코어 20일 완성이다. 그러면 자, PT 코어 20일 완성 강의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ad Aloud. 이 첫 번째 강의에선 PT Read Aloud의 핵심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요. 2강에서는요. 1강에서 배운 부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Read Aloud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 4강에서는요. Repeat sentence, 문장 듣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배점이 높았었죠. 다루는데요. 이 Repeat sentence 핵심 전략을 통해서 어떤 문장이 나와도 간단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듣고 말하기 기법을 마스터하고 이를 시험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연습 문제를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5강, 6강에서는요. Describe 이미지가 나오는데 아무리 복잡한 그 사진이나 도표가 나오더라도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게 이 Describe 이미지 5강, 6강이에요. 완벽하게 아주 이제 여러분 드릴 될 거예요. 완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7강, 8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Respond to situation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에 대비하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제공하고 템플릿을 제공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7강, 8강이고요. 만능 템플릿을 응용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강 같은 경우는요. Summarize written text죠. 네.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9강, 10강에서 다루죠. 지문의 요약을 통한 특정 패턴을 통해 어휘, 문법, 철자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득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제 10강에서 이것을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11강, 12강에서는요, write email, 이메일 적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형식을 준수해서 어떤 내용의 이메일이든 스펠링과 문법 오류 없이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전달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다 심도 있고 복잡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는 게 12강이고 그리고 그런 템플릿 같은 걸 또 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12강에서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13강과 14강에서는요. Fill in the blanks, reading and writing. 가장 배점 높았던 애 중에 하나죠. 얘의 문법과 어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빨리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14강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15강, 16강 같은 경우는 fill in the blank. 얘는요. 리딩하고 라이팅과 다른 영역인 거 우리 알고 계시죠?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문장의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쉽게 풀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fill in the blanks 리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강에서는요. 문제 유형을 철저히 이해하고 리딩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룰 거고요. 17강과 18강에서는요. Summarize spoken text. 어떤 상황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초에 대한 완벽한 요약을 블라블라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템플릿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19강에는 같은 경우는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fill in the blanks랑 highlight the incorrect words가 있어요. 사실은 얘는 단어를 조금 기본적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펠링 같은 거를. 얘는 이제 순발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노하우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다루는 게 바로 19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0강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 이제 문장을 외워주면 끝나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예상치 못한 문장이 나와도 그럴 리는 없지만 예상치 못한 문장이 나와도 조금이라도 더 잘 듣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바로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Write from Dictation 20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PT Core 20일 완성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함께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1강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이바이.